네, 안녕하세요. 마르케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현재 증시 상황과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까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반등은 나왔지만 이미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 그리고 지수 하락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종합주가지수는 0.39%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0.4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종목으로 너무나도 많은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증시 자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면 훨씬 더 코스피 대비해서 낙폭을 깊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이 아닌 것들은 사실상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지수 자체로는 상당히 고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보다 더욱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외 변수라든지 또는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대 지수 모두 다 고점 영역이라고 보시고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실적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지금 바이오 종목 쪽으로 베팅을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량주 쪽으로도 역시나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바이오 종목으로는 이제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종목은요. 오늘 가장 시장에서 또 핫했던 종목이죠. 자, 네이처셀입니다. 역시나 바이오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HLB, 신라젠, 그리고 필룩스라든지 또는 헬릭스미스와 같은 가장 핫했던 네 종목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어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사실 지금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물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주가가 그전 수준까지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해서 따라붙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오늘 12.94%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신라젠은 오히려 엄청나게 강했죠, 오늘. 자, 결국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필룩스도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일단은 역시나 지금 지수는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한 단계 주가가 더욱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좀 많습니다.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 고점까지 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은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보다는 실적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필룩스가 더욱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필룩스는 사실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올해 드디어 순이익 흑자 전환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와 2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적으로도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HLB라든지 또는 헬릭스미스라든지 신라젠은 사실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필룩스는 안정성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차라리 필룩스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실적이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네이처셀도 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오른 이유. 자, 지난 방송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자, 지난 방송 때 여러 번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신라젠과 뭐 헬릭스 스미스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수익 신호를 하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 다시 반등을 했지만, 자, 하지만 이제는 실적도 부진하고요. 일단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고 시장에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차익 매물들이 과연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필름스와 같이 실적이 좀 안정적인 동종업계로 가거나 또는 자, 아니면 오늘 말씀드리는 네이처셀과 같은 이렇게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등을 하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성장 폭이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뭐 신라젠, 헬릭스 스미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거의 뭐 오르지 못했죠. 계속적으로 뭐 한 번 정도 이번 달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완전히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헬릭스 스미스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목들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죠.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재료성으로요. 테마성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역시나 지금 같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물론 몇 달 전 얘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서 많이 관심 못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순환매에 따른 어떤 매수세 유입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이처셀은 조금 더 지켜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막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신라젠과 뭐 헬릭스 스미스보다는 훨씬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추세적인 상승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약바이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추천을 드리거나 뭐 설명을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매매하시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고 재료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대부분입니다. 임상이 통과가 돼도요. 판매까지는 오래 걸리고요. 판매가 돼야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건데 임상만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기업의 가치와는 좀 무관합니다. 물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실적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10년 전 방송 때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장주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추천을 많이 드렸었지만 지금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처셀 오늘 드디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인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릭스 스미스와 신라젠, 헬릭스 스미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필로스가 차라리 조금 더 베팅에가 좀 무난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 종목이기 때문에요. 언제든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도를 언제 하실지, 즉 손절가를 얼마에 할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해 놓으시고요. 그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 반등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들은요.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막 집중이 되고 있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실적이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거나 또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종목,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차라리 베팅하시는 게 조금 더 하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이처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역시나 항상 변동성에 취약한 종목입니다.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종목이니까요. 무엇보다 손절가 꼭 지키시는 매매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황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마르키트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